네, 지금부터는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게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쟁을 끊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들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중국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네. 미국은 뭐 치포 동맹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반도체 187조 원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내 수혜주가 있을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또 경쟁 구도가 심화될지 이게 좀 중요한데, 대표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어저께 나온 뉴스들인데, 일단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1조 위안을 지원한다라고 했죠. 한 5년에 걸쳐서 그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빨리 자금이 집행된다면 내년 3월 정도서부터 좀 지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그 규제하는 게 첨단 산업 쪽, 특히 반도체 쪽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용들이 중국 기업 그 반도체 장비를 구매했을 때 구매액의 20%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실효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나마 하이닉스, 삼성 같은 경우 미국이 유예를 해줘서 1년 정도는 중국에 장비가 들어가거나 혹은 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내년 뭐 하반기가 된다라면 그 유예 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네덜란드 쪽에서 중국에 장비를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공급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나머지 기업들,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어떤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현지 합작사들,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반도체 기업이 대주주예요. 그리고 뭐 IEA 같은 경우는 현지 합작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했었는데, 근데 뭐 이 회사들의 실적이 엄청 좋으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수혜 여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전처럼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나쁘지 않았다라면 뭐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좀 철수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뭐 이거를 이제 막고자 한 게 미국이고,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치포 동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는 그쵸. 쪽에서 좀 봐야 되고, 말씀 중에 이제 아까 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네. 하이닉스가 디램 공장이 또 중국에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업황 사이클도 또 내년에 적자도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어떤 지원 계획이 뭐 일환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에 대한 판단도 참 이게 타이밍이, 왜냐면 주가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내년 적자 나온다 하니까 맞아. 반도체주 중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주식이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는 내년 한 최소 여름까지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더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하락하지 않더라도 올라가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전망들이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거라고 거의 대부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침체냐 아니면 그냥 작은 네. 침체냐, 이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아무래도 업황은 조금 더 둔화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여전히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기존의 치킨 게임 경쟁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이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나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업황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면 지금은 계속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투자를 줄이겠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안 좋아, 아직도 안 좋아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급하게 하이닉스 혹은 뭐 삼성전자는 좀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지원 계획에 따라 국내 종목들의 수혜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SK 하이닉스도 당장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미래 먹거리 중에서 네. 폐배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600조 원의 규모에다가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주목해볼 만한 연합 그리고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지만 전체 아직까지도 신차 기준으로 10%가 안 됩니다. 판매 비중을 따진다라면 그리고 여전히 등록 대수로 따진다라면 뭐 얼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폐배터리,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시죠. 상당히 이 배터리라는 것이 만들고 쓸 땐 좋지만 이것이 이제 다 그 활용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결국에 이것도 미중 관계예요. 뭐 그 배터리 관련된 자원 자체가 지금 중국 혹은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독립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관련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더라도 이 자원이라는 게 뭐 영원히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의 그 잔량이 한 30%, 한 30% 이상, 한 30에서 50% 정도 되는 것은 ESS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30% 이하인 경우는 아예 그냥 분해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재가공하는 쪽으로 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한 3년만 지나더라도 2025년에는 3조 원 정도 시장이 켜지게 되고 이게 매년 급성장을 해서 2050년에는 60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해요. 뭐 2050년이면 앞으로도 한 25년 뒤인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그 교체 시기가 있고 또 배터리는 한 정말 짧으면 5년, 길면 7년 정도다 보니까 폐배터리가 앞으로 엄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이제 셀 업체들, 뭐 LG든 SK든 삼성이든 주요 업체들이 이 시장을 조금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뭐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든 뭐 두산 그룹이든 좀 그 같이 공동적으로 관련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그림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관련된 기업들, 어쨌든 큰 기업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여름에 좀 강하게 불어왔다가 최근에 좀 식었는데 저는 지금같이 좀 식었을 때는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선일 하이텍입니다. 선일 하이텍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지분 투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이 나왔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내에서는 뭐 성일 하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에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좀 보유해보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뭐 길게 보신다라면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일 하이텍 같은 기업들, 뭐 세비캠 같은 기업들은 뭐 이미 그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라온 게 없어요. 뭐 그 신규 상장이 돼서 성일 하이텍이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가격 기준을 본다라면 지금 12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어떤 뭐 이 기술력 좋은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내년 한 1분기 한 두세 달 정도 기준을 잡고 뭐 15만 원, 16만 원. 특히 배터리 사업 이 섹터는 바람이 불면은 가격을 우리가 한 번으로 고점을 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리튬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도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주가는 또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던 건 없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달에 조금 한 8만 원, 10만 원대에서 한 17만 원 올랐었고 성일 하이텍이 세비캠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바로 한 18만 원대까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때 잠깐 오르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상승전에 성공한다라면 일단은 최소 직전 고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이 수급과 관련된 변동성이 조금은 극심해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세 번째 이제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금투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맞아요. 금투세가 좀 합의를 보이는 듯 하더니 또 다시 유예가 안 되는 쪽으로도 네. 막 참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역이용해야 된다 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대표님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 금투세가 한 2달째 계속 증시에서는 맞아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2월 초에는 어쨌든 좋은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벌써 이제 12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까지도 아직 이렇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에서 가장 큰 이제 약간 여당과 야당의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대주주 요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10억 한도가 대주주 조건인데 이것을 좀 높이자. 여당은 한 100억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야당은 뭐 50억이나 50억 이하에서 조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50억이든 30억이든 금투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협의를 좀 빨리 해서 좀 그러니까 작은 거는 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큰 거를 좀 빨리 취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다 생각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한 10억 기준으로 이제 시장 투자자들 혹은 PB들이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제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 회피성 매도 자금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죠. 특히 12월 말에 집중해서 매도가 나오고 다시 또 1월 배당 나기 이후에 다시 좀 이제 재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본다라면 작년 여름부터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는 그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은 조금 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2022년도, 2021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했다가 내년 초에 주식을 샀는데 만약에 내년 초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 전보다는 그런 전망도 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사람 심리라는 게 좀 피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고 그건 약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는 조금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 지분이 좀 많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또 배당락 이후에는 또 그들을 또 다시 재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좀 어찌됐든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좀 역이용할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요? 사실 너무 주가가 비싸서 그동안 매수를 못한, 접근을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이 됐든 아니면 뭐 방금 배터리 이런 얘기들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좀 대주주 지분이 적은 기업들 약간 소액 그러니까 이게 지분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10억이라는 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10억은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대주주 지분이 적은데 좀 이런 거 과거에도 이런 사례로 해서 약간 변동성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이슈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 또 저는 단기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빠졌다라고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가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다라면 뭐 매수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종목 기업별로 좀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잘 본인이 잘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의 접근은 일부 유효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접근은 큰 실익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우하향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내지는 아까 뭐 매도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말씀하셨던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에서 그냥 기회를 찾자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빨리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는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그러니까요. 너무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 시끄럽다. 네. 도대체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참 알 원래는 수가 이제 없는데. 지난주가 데드라인으로 다들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좀 이번 주말 정도로 해서 좀 협의가 나와서 다음 주 초나 해서 왜냐면 어쨌든 이게 다다음 주가 다음 주가 넘어가 버리면 진짜 배당락이 2, 3일밖에 안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준비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이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